새 연고를 선물 받은 느낌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 이식술을 어떤 분들이 치료받으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줄기세포 이식은 없는 부분을 채워서 메꿔놓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이 이제 통증이 없고 또 고령자, 만성질환으로 해서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밖에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한테 새로운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은 뼈를 깎는 극심한 통증을 이겨내면서 해야 되는데 이 줄기세포는 없는 연골만 살짝 도포해서 이거를 새롭게 재생시키면 내 거를 그대로 살려내기 때문에 위험하지가 않고 피가 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한테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하지 않은 우리가 2기에서 3기 또는 4기 초기에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아까 전화 상담하셨던 어머니처럼 혹시나 연골이 자꾸 떨어져 나가서 계속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줄기세포 이식을 하는데 더욱 적응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인공관절은 난 절대 안 할 거야. 난 너무 무서워서 진짜 안 하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 한번 줄기세포는 새로운 대안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받고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치료 사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중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 1년 전부터 아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셨는데 연골이 많이 손상되셨는데 이분도 재생이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내 몸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재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의 줄기세포는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신생아 태초에서 뽑은 재생력이 아주 뛰어난 줄기세포다 보니까 65세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10년 전부터 계속 무릎을 괴롭혔던 오랫동안 괴롭혔던 무릎의 관절염이 1년 전부터 급격히 특히나 이제 통증이 더 악화되면서 이제는 도저히 이제 큰일 났네 하면서 통증이 어떻게 좀 다른 치료법은 없을까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좀 검사받고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네. 시술 전에 보면은 왼쪽 사진에 약간 연골이 아직은 남아있긴 하지만 오돌도돌하게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극심하게 연골이 막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행히도 그래도 늦게 오시진 않으셔서 이렇게 줄기세포를 이식을 시행했고 시술하고 나서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기존에 누런 이렇게 연골보다도 새로 자란 연골이 훨씬 더 하얗게 잘 메꿔진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충치 생겼을 때 이가 이렇게 움푹 파인 것처럼 연골도 파이셨다가 이렇게 새 치아를 가지신 것처럼 새 연골을 가진 느낌으로 재생이 된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증상들 갖고 계실 텐데요. 특히 어깨도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옷을 갈아입기 좀 힘들 정도로 어깨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 또 잠을 들기 힘들 정도로 어깨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같이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후 5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저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62년생이에요. 62년생이시고 네, 젊으신 혹시 분.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예, 왼쪽 무릎 때문에 전화 문의 네. 드렸거든요. 왼쪽 무릎이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예. 제가 건강은 웬만한 편인데 올 네. 1월 말에 크게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5월 말에요? 아니야, 1월 말에. 1월 말에. 올 초에. 네, 예, 네. 올 초에. 그랬는데 그래서 좀 심하게 넘어진 것 같아서 바로 네. 병원에 가서 네. 거기 이제 재활의학과 의원에 가서 이제 봤더니 엑스레이 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물이 좀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좀 빼고 네. 거기서 주사를 한 대 맞고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네. 그 치료를 받으면서 주사를 그게 아마 연골 주사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걸 주사를 맞았는데도 이게 통증이 계속 유지가 돼서 네. 다시 병원에 갔더니 네. MRI를 한번 찍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 해당 병원에는 MRI 촬영이 안 돼서 네. 그 좀 큰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에 가갖고 MRI를 촬영을 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후방 인대가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아하, 후방 십자인대가요. 예,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인데 그냥 파열이 아니고 끊어졌다. 아이고. 그러면서 네.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거기서 막 그러더라고요. 겁을 주면서. 네. 예, 제가 좀 일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네. 수술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지체하면 여기
염증이라든가 뭐 저기 연골이 많이 파열이 그러니까 손상이 된다고 막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급하게 저기 결정할 수가 없어서 돌아와서 종합병원을 다시 갔거든요. 네네. 근데 종합병원 그 대학병원을 갔는데 또 거기 의사 선생님은 네네. 이런 후방십자인대는 수술하는 것보다는 근육을 키우거나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유지하는 게 낫지 지금 제 나이에는 수술하는 게 별로 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네. 아직도 이런 좀 이렇게 통증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네. 자세를 변환하거나 그러면 통증이 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네. 한번 문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방 십자인대라는 것이 다치는 경우는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세게 앞쪽을 콱 부딪혔을 때 그때 이제 네네. 그 뒤로 밀리면서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처음에 넘어졌을 때 아마 그렇게 다치지 않으셨을까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렇게 후방 십자인대가 다쳤을 때는 보통 전방 십자인대보다 후방은 잘 아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물어요. 근데 예, 이거는 예. 끊어진 거는 이어지진 않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전방은 잘 이어지지가 않아서 결국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후방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연 치유가 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아마 자연 치유를 기대하고 운동을 그냥 근데 문제는 이게 자연 치유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느슨해진 상태로 그냥 이게 붙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만한 그런 존재가 돼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네. 초기에 그 다치자마자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기를 채우고 그다음에 또 근육이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적절한 재활 운동과 그다음에 주사요법을 같이 해서 이게 잘 아물게 느슨하게 네. 아물지 말고 좀 타이트하게 아물게 주사로 치료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그러면 좋은 결과를 보여서 생각보다 잘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선생님 네. 주사 치료는 어떤 방법을 저희가 뭐 택할 수 증식 주사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후방 십자인대가 상당히 깊은 쪽, 오금 쪽에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네. 뒤쪽은 신경하고 혈관이 지나가서 위험한 위치라서 주사 놓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무릎 네. 안쪽 가운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생을 시키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 말고도 여러 가지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주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물게 좀 상처가 빨리 아물게 유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그거는 급성기 우리가 다치자마자 왔을 때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 1월 말에 다치셨는데 지금은 벌써 6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만성기로 넘어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물 인대는 아물었을 거고 이미 늘어났을 때면 늘어난 상태로 아물었을 거고 그래서 불안감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이게 뛰거나 쪼그리거나 달리기 하거나 이런 급격한 뭔가 힘주고 치고 이제 받고 이제 딱 뛰어나가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힘이 잘 전달이 안 돼서 무릎이 약간 헛도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헐겁다.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운동이나 과격한 운동, 계단이나 등산, 그다음에 심하게 쪼그려서 하는 일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무릎에 불안정성이 생겨서 연골판이나 연골이 더 쉽게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염이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네. 늦게라도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수술은 늦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은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수술을 하게 되면 다행히 연골판이나 연골이 괜찮은 상태라고 하면 3박 4일 만에 입원해서 수술 받고 바로 이제 보조기만 잘 찬 상태에서 걸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통기부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요즘에는 후방 십자인대 전용 보조기가 있어서요. 그걸 네. 타고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각도만 조금 초반에 완전히 구부리지 못하게 뻗정다리로 좀 다니긴 하지만 한 2주, 4주 단계로 점점 늘어서 이제 90도까지 구부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생활하는 데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고 수술 결과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근데 후방 십자인대 수술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경험만 의료진을 꼭 네. 만나서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후방 십자인대 파열되면서 수술이냐 자연 치유냐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경험이 많은 의료진의 치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냐 자연 치유냐 사이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찾아보시면서 좀 관리를 잘 해주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